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유럽이 이제 하나둘씩 속속 봉쇄를 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관광객 유치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탈리아가 다음 달 3일부터 국내외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하게 통제하던 이탈리아 국민들의 자국 내 이동 제한 조치도 해제할 뿐만 아니라 쉥겐 조약 가입국에 한해서 해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일단 현지 시각으로 18일부터 식당과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다음 달 15일부터는 영화관도 문을 열게 됩니다. 예. 다음 달 3일부터는 유럽 내 인적 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쉥겐 협정 가입국 출신 여행객은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서둘러 국경을 개방하는 이유는 국내 총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을 통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심각한 경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6일 TV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이탈리아 경제는 백신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리스도 지난 4일부터 소매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16일부터는 전국의 515개 해변, 18일엔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한 전국 야외 유적지를 개방하는 데 이어서 7월 1일부터 이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사이의 국경을 다음 달 15일부터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사실 이들 국가가 좀 임잡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는 살짝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고속 백신 개발팀을 가동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지원금을 모으자고 합의했음에도 미국은 동참하지 않고 이 독자 개발에 나서고 있죠. 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 백신을 얻기를 바란다. 아마 그 이전일지도 모른다면서 우리의 임무는 매우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초고속 개발 작전 아래 연방정부는 백신 후보군들이 승인되기 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백신 후보군들 생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은 행정부 내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100개의 백신 후보군들을 공동으로 평가해서 14개의 후보군을 추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전력을 다해 보급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력 개발로 인해서 지금 인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 제약회사 등 업계가 협력하고 개발된 백신을 일반 대중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뭐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백신이 올해 연말까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전문가들은 첫 백신 후보들이 이제 막 인체에 주입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연말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백신이 개발될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벨로 의과대학의 피터 호테즈 교수도 대규모 임상시험이 올해 여름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시간표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국자들 역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릭 브라이트 전 미국 생물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 국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백악관의 계획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백신이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면서 이 앞당겨진 시간표를 되풀이했지만 저명한 보건 당국자들과 베테랑 백신 개발자들은 기적이 없다면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체에 되도록이면 해가 없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안전성에 사실은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은 속도전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일본은 4월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3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남반구인 호주를 제외하면 1학기를 봄에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 전 세계의 70%, 유럽의 80%가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석 달째 휴교 중인 일본에서는 이 9월 학기제 전환을 검토하는 차관급 범정부팀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기에는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인사원 등 7곳이 참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9월 학기제 전환에 대해서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고요.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이 9월 학기제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9월 학기제 전환을 위해서는 예산 5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조 원과 그리고 학교교육법, 사법시험법, 국민연금법 등 33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9월 학기제가 도입이 되면 단지 학교 입학 시기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입시, 그다음 자격시험, 채용과 취업활동 등 이 학기제와 연관돼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 전반의 일정 조정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9월 학기제 시행 첫 해에는 적체돼 있던 입학 정원까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일시적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실과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유아교육 무상화에 따라서 국가 재정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관련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지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9월 학기제 전환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표준들이 워낙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삶에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름이 좀 다가오면서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필리핀에서 태풍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시속 155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봉퐁이 필리핀 중부 동사마루주에 상륙해서 5명 사망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9만 1천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사태를 비롯해서 주택 등 건물 수백 채가 파손이 되고 홍수와 농경지 침수, 정전 등의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이 필리핀의 올해 1호 태풍인 봉퐁은 6개 지역을 거친 뒤 현재는 약화된 상태고 오늘 오전 필리핀을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필리핀 보건당국은 사실 이 태풍도 문제지만 태풍 이후에 이재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들이 대피하게 되는 그 대피소에 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면은 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대피소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도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필리핀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17일에도 208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12,513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824명입니다. 이 3월 중순부터 통행 금지 등 강력한 격리 정책을 시행해온 필리핀 정부는 이 수도 마닐라와 유명 휴양지인 세부 등에 대한 봉쇄령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필리핀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